노래 한 곡에 얽힌 사연과 뒷얘기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패티김의 이별입니다. 이 곡은 기록윤 선생님의 작품이죠. 본명은 최치정, 1927년 평안북도 영변 출생입니다. 평양고고를 졸업하고 1949년 경성치과 전문,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대 치대를 졸업했습니다. 치과 의사시죠. 영변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나오는 영변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로 유명하고, 지금은 북한의 핵시설이 들어서 있죠. 평양고보는 김일성이 없애버렸습니다만 해방전 최고 명문교회 하나로 쟁쟁한 인물을 두루 배출했습니다. 얼핏 생각나는 분만 해도 양주동 박사님, 함석헌 선생님, 김동길 교수님, 건축가 김중업, 전 총리로 노신영, 현승종, 조순 같은 분들, 작가로는 순교자의 김은국, 맹진사댁 경사의 오영진, 그리고 황장엽 선생님도 평양고보 출신이시네요. 어마어마하죠. 고소득 전문직으로 존경받으면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데도 재즈에 미친 기록유는 미군 부대 연주자를 거쳐서 1950년 1월 일본으로 밀항합니다. 일본에서 음악성을 크게 인정받았죠. 밀항 3년 만에 본인의 악단을 결성하고 공연을 했을 정도니까요. 패티김 여사는 1938년 서울 출생입니다. 본명은 김혜자입니다. 1959년 데뷔 후 곧바로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이분 앞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그룹이 아닌 개인으로는 일본 방송국, 그리고 미국에서 공식 초청을 받은 최초의 아티스트죠. 이름을 걸고 진행한 단독 콘서트, TV 프로그램도 이분이 효시입니다. 패티김은 어머니의 간호를 위해 1966년 미국에서 일시 귀국했다가 마침 일본에서 돌아온 기록윤을 만납니다. 해외에서 인정받던 아티스트 두 사람은 자주 방송에 함께 출연했고 서로 마음이 끌렸다고 합니다. 첫 만남은 50년대 후반 도쿄에서였는데, 그때는 기록윤 선생님이 도도한 패티김을 썩 좋게 보지 않았었다고 하네요. 결혼은 1966년 11월입니다. 일정대로라면 패티김은 4월에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심야에 호텔방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기록윤은 막 작곡을 마친 4월이 가면을 불렀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얼굴, 잠이 들면 꿈속의 사람, 4월이 가면 떠나갈 사람, 5월이 오면 울어야 할 사람, 사랑이라면 너무 무정해, 사랑한다면 가지를 마라. 기록윤의 프로포즈였습니다. 결혼식 사회는 후라이보이 곽규석, 주례는 JP 김종필이었습니다. 주례사 중에 우는 아기 말고 노래하는 아기를 낳으라는 대목에서 하객들이 빵 터졌습니다. 답례품은 4월이 가면과 사랑의 세레나데를 담은 음반이었죠. 어렸을 적에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며 큰 집으로 입양되어 가족을 떠나야 했고, 큰어머니 등에 업혀 먼 길을 가는 동안 고개가 젖혀지도록 울었다는 기록유는 이것이 평생 트라우마였습니다. 겉으로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남자였지만 내면은 용암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술, 도박으로 잠재된 분노를 달랬죠.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고, 아내는 물론 남에게도 싫은 소리도 못하고, 부부싸움 하에도 사랑하는 당신이 울어버리면 난 몰라, 난 몰라, 나도 같이 덩달아 울어버릴까, 난 몰라, 난 몰라. 이렇게 노래로 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정말 많이 답답했을 것 같다로 수정하겠습니다. 환상적인 스타 커플은 연이어 히트곡을 내며 승승장구했지만 일상생활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패티김 선생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분은 하루하루 즐기는 스타일이었고 나는 1년이든 10년이든 계획한 대로 벗어나지 않고 사는 스타일이다. 길 선생님은 365일 술을 마셨고 도박도 했다. 부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인생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죠. 세간의 시선도 문제였습니다. 아무개의 남편이라는 호칭이 익숙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톱스타 패티김의 전속 작곡가, 밴드 마스터로 기록윤을 바라보는 일부의 시선에 기록윤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발표한 하와이 연정은 혹시
이별 예감이 아니었을까요? 사랑이란 즐겁게 왔다가 슬프게 가는 것 훌라춤에 흥겹던 기쁨도 모래 아래 새겨진 사연도 여담입니다만 두 분의 신혼여행도 사연이 많습니다. 신혼여행을 월남전 위문공연으로 가셨죠. 두 분은 가설 무대만이 아니라 최전선에서도 노래했습니다. 참호를 돌며 소수의 장병 앞에서 기록윤의 기타 반주, 패티김의 육성만으로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파월 사령관 최명신 장군이 감사패를 수여했죠. 이 인연이 이어져서 패티김은 나를 파월 장병 병사 묘역에 묻어달라고 유언한 최명신 장군의 장례식 때 조가를 불렀습니다. 월남 위문 공연을 마치고 오는 길에 경유지로 들렀던 곳이 하와이라고 합니다. 하와이 민요이자 사랑 노래인 알로하와이를 바탕에 깔고 두 사람은 이렇게 슬픈 노래를 짓고 불렀습니다. 부부는 1973년에 이혼합니다. 이미 1971년부터 별거에 들어갔죠. 별거 후 두 사람은 유럽과 미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다시 합치느냐 갈라서느냐를 결정하는 여행이었죠. 재즈의 본고장 미국이 초행이었던 기록유는 패티김의 도움으로 많은 예술가를 만나고 음악적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패티김은 천재 기록윤에 대한 자신의 존경심을 확인했지만 그래서 마음 뿌듯했지만 예술가에 대한 존경과 남편에 대한 믿음은 별개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귀국한 패티김에게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로 만든 곡이라며 들려준 노래. 패티김은 악보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별입니다. 바람밤바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은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때로는 보고파지겠지. 둥근 나를 쳐다보면은 그날 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이별은 1973년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당시 LP 한 장 값이 180원에서 250원 사이였는데 이 판은 8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시장에서, 목욕탕에서, 이발소에서 사람들은 이별 노래 얘기만 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노래를 둘러싼 신화가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별거 후 첫 번째 맞이하는 패티김의 생일. 집으로 국제우편 한 통이 배달되어 왔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보고 싶다. 아무런 말도 없이 담담히 써내려간 음표와 가사. 그것이 이별이었다. 둘째는 녹음실의 전설입니다. 당시는 음반 녹음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장충동, 한남동 등 전국에 몇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예약을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대관료도 비싸서 NG 많이 내는 가수는 대놓고 눈총을 받던 시절입니다. 부분을 편집하던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고 그 중에 가장 잘된 녹음을 음반에 담던 시절이죠. 패티김은 NG가 없기로 유명했습니다. 악보를 보면서 흥얼흥얼 따라 부르면서 연습을 하고 강조할 곳, 숨죽일 곳을 알아서 표시하고 바로 녹음에 들어갔다죠. 그런데 이별은 녹음이 쉽지 않았답니다. 따라딴딴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박자를 놓치고 어쩌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 그렇게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르다가 울고 어렵게, 정말 어렵게 녹음을 마쳤다고 합니다. 판값이 비싼 건 녹음 비용이 너무 늘어나서 그런 거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중은 예술작품과 스타의 실생활을 연결합니다. 젊은 시절 실연 이후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혼녀가 직접 연기하는 이혼녀 이야기, 임영웅 연출, 윤여정 주연의 위기의 여자에 대중들은 열광했죠. 자신의 아픔과 스타의 아픔, 그리고 작품 속의 아픔을 서로 연결하면서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한 시절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별은 불멸입니다. 1973년 이혼 후 두 분이 처음 재회한 기록윤 선생님의 유작 출연이 된 1994년 6월 SBS 특집 이별 콘서트 얘기는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원재였습니다.